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열의 수렴이라는 주제는 해석학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또 각종 시험에도 매우 출제가 잘 되는 동네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수열의 수렴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수열의 수렴의 정의대로 우리가 이 수열의 수렴을 우리가 적는 방법을 우리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11을 보니까 수열의 수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흔히 봐왔던 게 요거죠, 그죠? 우리 흔히 봐왔던 게 요건데, 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xn의 극한값이 x라고 표시했을 때에 우리는 이 무한수열 xn이 x라고 하는 값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이 xn이라고 하는 것이 x값에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 결과 x만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고등학교 과정이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1학년 대학 1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랍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결과만, 이 극한의 결과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정의를 이용해서 수열의 수렴을 우리가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박스에 나와 있는데,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나오는 얘기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2에 대응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적당한 자연수 K랍니다. 그랬을 때에 그 K 값보다도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절대값 xn 빼기 x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할 때에, 자, 여기까지 만족했을 때 우리는 수열 xn은 x에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한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꼼꼼히 우리가 따져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자연수 K는 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과 연관을 시켜서 일종의 요 K는 엡실론에 관한 어떠한 함수적 개념으로 우리가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K가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그 K 값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은 부등식이 만족되도록 K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자연수 K 값을 엡실론에 관해서 정해줄 적에 무조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K 값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만족되도록 K 값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xn이 x에 수렴한다라 하고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등식 우리가 살펴보니까, 자, 이 부등식은, 자, k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은, 자, 우리가 요 xn이라고 하는 것은 수열이고 요 x는 수렴하는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열에서 수렴하는 값을 뺀 값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우리는 그 수열은 x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틀대로 지금부터 이 수열의 수렴의 정의대로 우리가 수열의 수렴한 그 정의대로 우리가 수열의 수렴을 적어주는 방법을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굳이 우리가 이제 요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여기에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정해지고 그 K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말은 요 수열 XN 입장에서는 K보다 큰 모든 항들에 대해서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간단하게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간다는 의미다라고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항이 계속 한없이, 그쵸, 진행이 되어질 적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절대치의 의미는 기하학적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x라고 정해진 점에 요 xn이라는 이 수열의 이 점들이 한없이 요 x의 값에 어떻게 된다? 가까워진다. 그 개념은 요 엡실론은 여러분 머릿속에 한없이 작아지는 양수의 값이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답니다. 그러니까 요 엡실론 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xn과 x가 한없이 그 거리가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의 요 수열 xn의 점들이 한없이 무한히 가까워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xn은 x에 뭐한다? 수렴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수학자들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데피니션 11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틀에 맞추어서 쓰는 연습들을 지금부터 다음 시간까지 걸쳐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우리가 44번을 이제 보시면, 자, 이거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의 극한은, 우리가 극한값은 0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답니다. 자, 결과는 0인 거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 수열의 수렴의 틀에 맞추어서 이제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머릿속에는, 자, K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요 부등식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요 xn 자리는 수열이 n분의 1이니까 n분의 1이 올 것이고, 요 x 자리는 수렴하는 값이 0이라서 0이 올 거랍니다. 그럼 n-1에서 0을 뺀 절대값이, 물론 이제 요 결과는 n분의 1이죠. 그것이 epsilon보다, 요 epsilon보다 작다, epsilon보다 작다가 되도록 우리는 요 k값을, 여기서 여기까지를 만족하는 k값을 먼저 적당한 엡실론과 관련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적당한 자연수 k값을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인다. 그러니까 정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럴 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요 k값을 정할 적에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즉, 뭐 k값, 우리가 정해주는 k값보다 큰 모든 자연수, 즉 모든 항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등식이 만족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이 되도록 적당한 자연수 k값을 엡실론에 대해서 정해주자,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출발을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을 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n이 k보다 크다. n이 k보다 크다를 가지고서 이제 적당한 자연수 k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n이 k보다 크다가 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적당한 자연수 k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출발을 여기서부터 하는데, 뭐가 성립되도록 요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지도록 요 부등식을 만족하도록 k를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요와 같은 이 절대치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치를 풀고서 요 부분을 우리가 또 봐야 된다는 거죠. 요 부분.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 놈도 만족하고 요 부등식도 만족한 거, 요 놈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만족이 되어지도록 적당한 자연수 k를 정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핵심은, 자, 요 부분을 가져와 보니까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n이 k보다 크다 해서, 여기에 출발한다겠죠. n이 k보다 크다 해서 양변을 역수를 취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n분의 1은 k분의 1보다 작다가 되어지죠. 우리의 목표는 이 부등식을 성립시킨다는 것은, 즉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도록 k를 정해주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n분의 1이 k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k분의 1이 다시 뭐보다 작으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지면, k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지면 n분의 1은 엡실론보다 작다를 저절로 만족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n이 k보다 크다 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부등식을 이끌어내고, 여기에서 k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로 두게 되면 n분의 1은 엡실론보다 작다. 즉, 이 부등식은 저절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양변을 역수치하면 이제 k를 중심으로 식을 적어보면 k는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게 우리가 적당한 자연수 k를 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k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적당한 자연수 k를 정해주게 되면, 모든 그 자연수 k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은 성립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스케치하고, 이제 실제로 답을 적으실 때는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K 값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는 바로 알 수는 없죠. 결과를 우리가 내려가 가지고
이와 같은 부등식이 어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K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걸 확인을 해보고 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K의 그쪽 K의 바운더리 K를 우리가 정해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답을 적으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을 그대로 여기 가져와 가지고 적당한 자연수 K를 어떻게 정한다고? 그죠? K가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적당한 자연수 K를 우리가 정해주자는 거죠. 자, 요 표현들 하면 K가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인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그죠? 또는 우리가 K를 엡실론 분의 1보다 큰 적당한 자연수라고 두면 이렇게 해서 상관없죠. 그랬을 때에 그 K 값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 부등식, 이와 같은 부등식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족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자,